안 그러면 5.18하고 4.3하고 대구 형무소 관계 그 연결시키는 기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70 넘은 자기 어머니가 대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오빠가 어떻게 됐는가를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활동했던 이런 대목도 있어요. 그래서 부산으로 이송됐다. 거의 네. 죽으러 갔네요. 그렇게 70 넘은 어머니가 자기 오빠의 생사를 알아보려고 그래가지고 뭐 대충 대구에 있는 신문을 막 사가와가지고 처리를 해놓고 또 대구 신문을 돈 주고 이렇게 구독해가 집에 막 보관하고 이걸 인선이 알게 되면서 늙은 어머니가 이 정도인데 내가 이 어머니를 이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싫어. 너무 싫어하지 싫어. 그렇게 인선이 자기 어머니를 이해하는 이제 그 신라가 계제로 이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인선이 그렇게 어머니한테 공감하게 됐다라고 독자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했다고 이제 설명을 어머니가 별 관심 없이 있는 상태에서 인선이 갑자기 하면 거칠게 말하면 운동꼬이라 그렇다 이래 가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워낙 그랬는 걸 보고 딸이 어머니를 이해해서 자기도 그랬다고 넘어가면 독자들이 70 넘은 어머니가 그 정도 하는 걸 보면 딸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이제 장치를 물론 현실이 그랬다고 하는데 뭐 그걸 떠나서 독자가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근데 옛날 이제 황석영 뭐 제 이상 된 이런 사람들이 쓰는 소설은 그래 가는 게 아니고 애 때는 몰랐는데 대학 가가지고 이제 알게 돼가지고 운동권이 돼가지고 막 이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일반 독자는 그 운동권은 그렇지만 나는 운동권이 아니니까 이래 가는데 한강소설처럼 가면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딸이 처음엔 몰랐는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그렇게 걔가 70 몇 살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 어머니가 저 정도인데 내가 어머니가 하던 일을 좀 물려받지 않겠나 이래 넘어가면 일반 독자가 자기도 자기 어머니가 그렇다면 자기도 그렇지 않겠나라고 이해할 것이다. 이런 범에서 이제 알려 있는 거죠. 이거는 그 당시에 그 한강 작가가 그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5.18하고 직접적인 그 대면 아니니까 뭐 옛날 분들 유튜도 하고 이래. 저도 뭐 저희들도 뭐 가정교육 있잖아요. 어머니가 뭐 할머니 할아버지 시험을 잘하는 거 보고 느끼고 뭐 다 그렇다는 뭐 이게 삶이 그지. 소년 시대는 소년이 온다는 주인공이 실물이잖아, 그죠? 이름만 바꿨지. 예. 근데 여는 이게 실제로 그런가 그 자체가 하나 픽션인가 말이야. 여저 인선이나 이런 가정사가. 인선이나 뭐 경화는 대충 이제 한강 본인처럼 약간 그렇지. 보이는 측면이 있고 인선의 가정사가 복잡하다. 인선은 이제 그 동호 소년 온다의 동호처럼 그렇진 않고 그런 사람이 들어 있었을 거다 정도의 개연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제 한강 작가 광주 출신인데 그 광주에 5.18은 그 이제 접했을 거고 제주 4.3하고 여순 이거는 이제 자기가 안 겪었으니까 막 이게 설정 인물인데 가상 인물 했을 거고. 그 추론을 해보면 네, 그래. 이제 소년 온다를 쓰고 네. 쓰고 나서 이제 그 그렇지. 앞 시대로 거슬러 간 거죠. 아, 그래. 그 약간 뭐 여튼 그래. 그 소년 온다 이제 광주 이제 민주운동 혹은 광주 사태와 같은 이런 일들은 이제 대구 10월 항쟁, 4.3 항쟁 이런 것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생각을 한강히 하면서 이걸 또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요. 2014년 6월에 첫 두 페이지를 썼다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2018년에 이제 계속 해가지고 2021년에 완성한 걸로 이 책이 나온 걸로 맨 마지막에 그 작가의 말 하는 내가 책하고 표지가 다른 것도 왜 내가 잘못 봤나? 요새
최근에 최근에 저도 저도 이거 제가 아닌데. 이거 최근 판 최근에 최근 판. 예. 내용을 보니 그 이야기도 오더라고. 여기 경상 코발트 광산에 그 말이야. 그건 사실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 그건 사실이고 사실이지. 이제 소설에서 인선의 아버지가 네. 제주도에서 끌려와 가지고 이제 대구 형무소에 와서 코발트 광장에 가서 만 명이 이래 죽고 할 때 그때 죽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신이 뭐 있나 없나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고 인선의 어머니는 그 당시에 자기 오빠가 거기서 죽었지 않겠나고 보고 와서 왔다 갔다 알게 되는 와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다음 이 사람이 제주도에 살아왔다 해서 자기 오빠하고 혹시 아는가 싶어서 이 인선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서 아나 하니까 잠시 만났다. 그 다음 너희가 당신들 어릴 때 우리 동네에 네 오빠하고 같이 놀러 왔던 거 지금 생각난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래 연결이 되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멘트하기 딱 와닿지 않던 게 왜 그 앵무새를 구하려고 그 힘들게 서울서 맞아. 제주도까지 왔어. 맞아. 막 차 타고 눈을 뚫고 굴러 떨어지고 막 하자는 가다가 맞아. 막 왜 구하러 가는지 그 앵무새가 뭐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그게 사실 명확하게 참 이렇게 안 그래서 와닿지 이제 않더라. 소설가 작가 본인도 약간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안에 보면 경아가 나는 이 앵무새는 내 앵무새도 아닌데 나하고 나는 인선하고도 뭐 자기 유서 쓸 때 인선한테 내가 죽으면 뒤처리해라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 생각할 때 인선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이 그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독자들한테 그것이 약간 그렇지 않겠나 하고 작가 본인이 쓰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치로 이제 어떻게 하나 하면은 자기는 혼자인데 나도 뭐 죽을까 했는데 뭐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와중에 인선이 경아 보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이런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이 경아가 자기 혼자다 뭐 죽을까 하고 하는 중에 인선이 내가 있잖아. 이름으로써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술이 돼요.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자기적인 느낌이 그런 게 앵무새 구하러 가는 것이 가장 좀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완전 반대인데. 이 소설 전체로 치면 이제 앵무새 구하기가 없어도 되긴 돼요. 근데 앵무새보다 제 생각에는 눈 때문에 난 것 같아요. 눈 때문에. 앵무새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저는 그게 앵무새를 구하라고 저는 갈 수 있어요. 그게 저는 잘할 때도 다른 사람이 어떤 이게 고통을 당하면은 핵심이 완전 그게 나왔는데 확 다가와요. 핵심 이게 나왔어요. 목숨은 안 바쳐도 거의 뭐난그 그 지금 핵심이 응징을 나왔어요. 옆에서 그래 해줄 수 소설의 있어요. 주제는 네. 그다음 이게 소설의 주제는 자기하고 친한 누군가가 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하고 인선. 그러니까 참말로 나하고 친한 누군가가 우리의 앵무새를 좀 살려달라고 하면 내가 앵무새를 구하러 가야 된다는 논리예요. 근데 그냥 잘 설득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이 어떻게 배치했냐면은 내가 인선이 왜 그렇게 나한테 그 소설 보면 무리한 부탁 나와요. 그 작가가 그 신경 쓰는 표가 나요. 아, 예. 그냥 하는 게 무리한 써야 부탁 되고, 이런 되네. 표현이 막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전에도 이미 그 이 경아가 인선이 그 살고 있는 그 목공일을 하고 있는 집에 같이 가서 앵무새하고 이미 친밀감을 가져요. 그렇죠. 예, 그 앵무새가 자기가 처음 앵무새를 봤는데 그 앵무새가 자기 어깨에 와가 막 안고 그래가지고 막 국수를 막 주고 이렇게 하면은 받아 먹고
이런 그 어떤 체험도 하긴 해요. 그러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무슨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앵무새가 두 마리 있다가 예. 하나를 죽여요. 누가 소설에서 암이요. 소설에서 아마와 암. 작가가 말하면 작가가 죽인 거지. 아, 앵무새가 두 마리 있으면 이야기가 다른데 둘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죽어요. 뭐 소설이니까 작가가 죽이는 거거든요. 앵무새가 둘이 있다가 하나가 죽어요. 이 살아남은 앵무새가 자기 친구인 앵무새가 죽으니까 좋아하던 뭐도 안 먹는다 이래놔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자기 배우자가 죽거나 친구가 죽거나 하나밖에 없는 그 여러 중 중에 하나가 아니고 앵무새 두 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죽으니까 하나잖아요. 남은 게. 그리고 소년이 온다고 같은 포맷이. 그렇게 정대가 죽어서 하나밖에 없는 친구 정대가 죽었어요. 앵무새로 치면 하나밖에 없는 아마가 죽고 아미가 살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친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안 먹어요. 물이 모자라서 죽은 것은 과학적인 설명인데 이제 실제로는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따지자면. 근데 그래서 소설이 약간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혼자 남았어요. 이 경아도 혼자 남았어요. 앞에 딱 한 줄밖에 안 나오는데 부모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적인 이별 열흘밖에 안 나오는데 말하면 부모가 죽었어요. 죽고 뭐 소설에 설명은 없는데 아무튼 딸이 자기 보고 호흡을 이상하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적 해석으로 말하면 이제 관계가 끝난 거예요. 어머니는 왜 호흡을 이상하게 하나? 혹시 아프지 않나? 뭐 이게 아니고 이상하게 하나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지금 제가 현진건학교 하듯이 혼자 방에다가 거기서 혼자 소설 써요. 혼자 써. 그러면서 죽을까 하고 있어요. 계속 죽을까 하고 있어요. 나 혼자밖에 없다. 죽을까 이러고 있는데 인선이 네가 왜 혼자냐? 내가 했잖아 이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저그 당시 저 교장선생님 저하고 하면은 서로 이제 의지가 되고 투고하고 같이 나가자 그런 그래서 느끼고 이런 인간형을 이제 한강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설명하면 저는 어려서 이제 종가이자로 그 한 마을에 이제 부족 뭐 그런 살아가지고 그 이제 다른 어떤 사람이 공격을 당하면 막 같이 응징을 해 여러 사람이. 그것도 저 어떤 뭐 DNA가 뭐 그걸 항해 자랐고 그 많은 저는 생애 뭐 많이 했어요. 버스 타고 가도 이 나쁜 사람이서 가가 직접 가가 응징을 해. 지하철에도 그러거든요. 요즘 특히 이제 옛날에 중국인들 막 중국이 한창 갈 때 한 10년 전에 저처럼 응징을 직접 한다니까. 그럼 여러 사람이 또 나도 어떻게 그 간이 그래 뭐 크다 할까? 뭐 멀리 다 경주 가가도 그러고 버스를 이제 뭐 그만 난리가 나죠. 기사 뭐 한국 사람 그러니까 기사님한테 경주 경찰서로 가자고 중국 아들이 술이 채가지고 야간을 하고 이제 서인데 술이 채가지고 뭐 나 막 감을 질더라고. 뭐 그만해. 아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생애. 밑도 꺼도 넣자고 3,000%로 가면. 이사 자리에 가서 해야 될 되돌아야 되겠다. 그저도 이게 자서전 한번 남기고 싶어 이게 쓰고 싶어 이게. 아이고 예. 자서전 야, 7, 뭐 나중에 이제 8 이래. 요새 모두 어떤 사 자기 자서전 누가 보나? 자기 자기뿐이 안 보거든. 그렇죠. 이게 이제 제 인생을 뭐 정리하는 이거 좀 저는 나름대로 뒤로 돌아보고 싶고 해서 다른 분들은 안 봐도 우리 뭐 자녀들 혹시 볼까 싶어서 이게 아빠는 이렇게 좀 뭐 했다는 식으로 참고 뭐 한bil도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하고 싶죠. 잘 그리고 한강이 들었습니다. 그 뒤에 깨알 같은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는데 보면 이제 그런 말씀하신 그런 이제 자기 구술 예. 겪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했는 것
그다음 위원회가 조사한 것 이걸 자료로 해가지고 썼다. 고맙다. 우리 이 일단 보고 나와요. 1, 2, 3으로 구별해 줘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역사에서 중요한 자료죠. 우리도 우리가 막 한강의 삼촌 목사가 말하듯이 막 대의를 위해 살았다 이래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남으면 그게 다 한강 삼촌 목사가 무슨 말 뭐 욕했다 하더니 한강을 뭐 비판했어요. 수설을 했는데 그건 제가 3탄에서 했습니다. 네. 목사님이라 조선일보고도 정성도 목사고 뭐 이래가 목사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건 3탄에서 하더라고요.